평온했던 일상 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위험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충격적인 영상은 불과 며칠 전인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폭발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한 잔해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집의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폭발은 한 가정을 공중에서 지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묻힌 시한폭탄 위에서 살고 있다는 지역 사회의 평화로운 믿음 자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최신 재난이며 그 충격은 지역 사회 전체를 넘어 미국 인프라 안전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하던 주민들에게 닥친 이 비극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이미 수차례 경고를 받았던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또다시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소름 돋는 것은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 과거의 대형 참사와 소름 끼치도록 반복되는 대자비 참사였다는 점입니다. 대체 그날 아침 이 평화로운 동네에는 어떤 숨겨진 위험이 잠재되어 있었고 왜 안전당국은 이 위험을 막지 못했을까요?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동부 베이 지역 헤이워드 인근의 애슐랜드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아침 7시 35분경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컴퍼니 PG&E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 내용은 간명했습니다. 외부 건설팀이 인근에서 인도 확장 및 자전거 도로 건설 작업을 하던 중 그만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을 중장비로 손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부터 상황을 통제하고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회사는 즉시 인력을 투입해 손상된 라인을 차단하고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규모 가스가 계속해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연의 원인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깔린 노후화된 가스관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과 손상된 특정 구역의 밸브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차단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적 대응의 미흡함을 재차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파손된 라인에서 분출된 고압의 천연가스는 주변의 흙과 포장도로를 뚫고 인근 주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특히 건물 기초의 작은 균열, 하수도 라인, 전기 및 수도 계량기가 연결된 유틸리티 진입점 등은 가스가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를 맡았지만 PG&E의 신속한 차단 실패로 인해 가스는 밀폐된 공간인 지하실이나 벽체 내부, 다락방까지 치명적인 농도로 축적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지연은 PG&E가 가스 누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요한 스마트 밸브 시스템이나 현대적인 매핑 기술이 아닌 구시대적이고 느린 수동 밸브 차단에 의존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스가 다양한 지점에서 복합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밸브 하나를 잠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대응은 지나치게 느렸습니다. 아침 7시 35분에 신고된 누출이 마침내 멈춘 시간은 9시 25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공포 속에서 대피 경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길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가스관이 차단되면서 누출은 멈췄지만 이미 마을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2시간 동안 조용히 새어나와 인근 주택들의 지하실과 벽틈, 하수구 등을 통해 스며든 가스는 마치 폭탄의 뇌관처럼 작용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누출이 멈췄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가스인 메탄은 공기 중 농도가 5%에서 15% 사이일 때만 폭발합니다. 이 범위를 폭발 한계라고 부르며 이 수치를 벗어나면 너무 옅거나 너무 진하면 폭발하지 않습니다. 누출이 진행되는 2시간 동안 가스 농도는 폭발 상한선을 넘어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9시 25분에 가스 공급이 차단되자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 초과 농도 가스가 희석되기 시작했고 정확히 10분 뒤 농도가 폭발 최적점에 도달하는 순간 내부에 아주 작은 전기 스파크, 냉장고 스위치, 초인종, 심지어 정전기까지도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폭탄을 점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화학적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CCTV 영상에 포착된 폭발의 순간
그 엄청난 충격파는 주택 한 채를 완전히 재로 만들어버렸고 잔해는 수백 미터 밖까지 날아갔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의 주민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일부 부상자는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선 대규모 지진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아찔했던 것은 현장에 투입된 75명의 소방관들이 겪었던 또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고압 전력선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있었고 소방관들은 이 활성화된 전선에서 전해지는 전기 충격을 느끼며 소방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는 가스 폭발과 전력선 손상이라는 두 가지 대형 위험이 동시에 작용한 재난 대응팀에게도 극도의 복합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이 상황은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 특히 노후 인프라 관리의 연쇄적인 붕괴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소방 작업이 잠시 중단된 찰나의 시간은 초기 구조 활동에 큰 지연을 초래하며 부상자들의 골든 타임마저 위협했습니다. 단순히 건설사의 과실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곧바로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NTSB의 조사는 인프라 관리의 적절성, 사고 대응 시간의 지연 이유, 그리고 시스템적인 안전 실패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특히 PG&E는 2010년 샘 브루노 가스관 폭발 사고 당시 8명 사망 외에도 16억 달러 이상의 벌금 및 합의금을 기록한 대형 참사를 일으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잇따른 산불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에 또다시 2시간 가까이 가스 누출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거대 유틸리티 회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는커녕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실패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비극은 캘리포니아를 넘어 미국 전역의 노후 인프라와 그 관리 책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TSB의 즉각적인 개입은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회사의 시스템적 문제와 규제 당국의 감독 태만을 강력하게 짚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안전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지하에 묻힌 노후 인프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의 위험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한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비극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이 사고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으며 NTSB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교훈은 가스 냄새 등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때에는 단 1분 1초라도 지체 없이 당국에 신고하고 현장을 즉시 그리고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시민 안전 수칙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PG&E를 비롯한 관리 당국은 위험 발생 시 2시간이 아닌 2분 안에 상황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비상 대응 매뉴얼과 기술, 그리고 재정적 투자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유틸리티 인프라를 스마트 센서와 자동 차단 밸브로 교체하는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인프라 관리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안전이라는 공동체적 책임 아래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작은 목소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